4시가 되면 정각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 그 강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이 면천에서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심재승 대표하고 같이 제가 멘토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개업을 했는데 활성화 방안으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당진에서 이제 젊은 창업가들한테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그 동문 후배들입니다. 고등학교 후배인데 같은 가평에 살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인문학 강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심재승 모가당 대표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가당 대표 심재승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사실 여기 시골에 이른 아침에 많은 분들이 오시려면은 또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아침부터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내빈 분들이 와주셔서 간단한 내빈 소개 먼저 드리고 인문학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틀릴까봐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봤고요. 한 분 한 분 소개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한박 국악회장 오정환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칭화대 SC 이사장님이시자 아웃사이클 코리아 회장님 그리고 오셨습니다. 옆에 이영선 부원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순성미술관 이병수 관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으로 좀 나중에 어떤 사업가가 좀 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신데요. 또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에도라도 디저트 동광중 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오늘 또 시 낭송을 해주실 성우분이 오셨는데요. KBS 1기 성우 공채 현 레인보우 보이스 대표님이신 김나연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시고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시는 가장 존경하는 저희 어머님이시자 모가 대표님, 정은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진찬 이사님. 그리고 안진찬 이사님. 살림 아카데미의 안진찬 이사장님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4회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매회 이제 여기 모가당에 오셔서 큐레이터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김익진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따로 좀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소개하시는 분은 김익진 교수님의 제자님이 특별히 제자님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소개를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자기가 교수님 그 소개를 자기가 꼭 하고 A학적으로 저한테 딜을 하더라고요. 들어와봐. 네,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해온 게 있어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3학년 최현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오늘 이제 마지막 인문학 강의를 맡아주신 김익진 교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 김익진 교수님께서는 한서대를 대표하는 대표 교수님이시고 창설 멤버이십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인공대에서 박사 과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스위스 연방공대로 가셔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강의하시다가 한서대에서 이제 스카우트 받으셔가지고 창설 멤버로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가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이자 인문학 강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책을 자주 내셨는데, 그 수백억 광년의 사랑이라는 책은 저희가 사실 옛날에 강의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을 때 너무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을 내셨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책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이 책 보면은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항상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교수님께서 옛날에 저한테 1학년 때 제가 군대도 가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교수님 책을 들고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책 보고 있으면 알아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긴다 하셨었는데, 실제로 제가 카페에 앉아있다가 그렇게 지금 여자친구한테 대시 받아서 거의 한 2년간을 사귀고 있고요. 여기 뭐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 중에서도 혹시 솔로분이 계신다면은 카페 가서 책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으면은 저처럼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다들 강의 끝나고 가시기 전에 책 한 번씩 구경하고 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디션 볼 때보다 잘하네. 네, 저도 강의하기 전에 뭐 대부분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특별한 손님 한 4분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 길인데 와주신 저희 아인공대 선배님이 계셔요. 항상 오시면 3년, 4년 만에 만나 뵈도 3년, 4년 전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김 박사, 우리가 옛날에 이랬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상하게 배려해 주시는 국토건설원의 원장이신 이승우 박사님, 제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 이 박사님은 아인공대에서 석사를 하시고 빈공대에서 박사하시고 국토건설에 올림픽대교를 만드시고 설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 특별한 손님은 제가 그 재승 씨처럼 멘토하는 학생이 여기 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음인데 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보스턴에 가서 화학을 마치고 온 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요즘 게임하냐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오늘 밤새서 왔습니다. 강병호 학생입니다. 네. 네. 병호는 저하고 이제 1월 6일 날 독일로 유럽으로 입학하고 싶다 그래서 저하고 한 5개 대학을 같이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이 다 잡혀 있고 그래서 5개를 다 본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 막내 이모가 오늘 오셨어요. 막내 이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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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또 제가 올해까지 만 30년을 서산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고향을 이사했지만 서산에서 정말 분에 넘치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관심 받고 여한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그러한 그 이웃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이분한테는 이분처럼 살아야겠구나. 이분이 제 그 인생의 표상입니다. 표상. 그리고 모델이고, 저기
아주 평범하시고 그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남하고 다툼도 한 번도 없으신 분인데 유인배 형님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여기 오신 분 다 일일이 인사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개별적인 인사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왜 수배역 광년의 사랑인가? 제목 좋죠? 네. 저는 사실 그 일반 대학을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공과대학만 있어 왔습니다. 뭐, 공과대학 분위기 아시잖아요. 항상 그 도서관에 가면 수학하고 물리하고 화학만 하고 굉장히 건조하죠. 그런 편협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저도 공대생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 공대생들은 참 답답하다. 아니면 뭐 단순하다.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제가 과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할 때만 의미를 두는 그러한 의미를 추구하는 학문이지만 자연과학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완전히 배제했을 때 정말 과학적인 그러한 그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하고도 이론을 양보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탄력적이고 양보적이고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플렉시블하고 이런 게 과학자더라고요. 근데 인문학자들은 사실은 자기의 주관적인 고집을 주관적인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편협적이고 고집적이고 비타협적이고 또 그룹적이고 뭐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스마트한가? 네.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뭐 평생을 이렇게 과학만 하다가 20살에 과학을 해서 이제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제가 정년을 하게 되는데 과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던 교수님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화학 하셨어요. 저는 재료공학을 했고 저희 지도 교수님은 화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평생 가장 오래 연구했던 그 스위스 연방공대 가우클루 교수인데 이분은 물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영향을 많이 줬던 분은 조그라프 교수인데 이분은 결정학을 하신 분인데 7개 국어를 모국어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냥 공대 교수들이 7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사실은 뭐 문화적 충격이라기보다도 학문적 충격을 받았죠. 이분 세미나 할 때 보면 누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하는 발음이 좀 이상하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난 네덜란드에서 왔다 하면 네덜란드어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너 당신은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난 스페인에서 왔다 그러면 스페인어로도 대답을 하시고 원래 그리스 분이에요. 결국은 저하고는 그 20년 차인데 아주 그 지식을 나누는 지우가 된 분이죠. 저희 그 딸 둘이 독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 양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같이 들고 있던 그러한 그 교수님이십니다. 네? 아, 돼요? 네. 저는 사실은 과학자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질문, 어려운 질문을 즐겨요. 과학자들은.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검증을 거치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이 있을 때 저희들은 책상을 끌어서 당겨 앉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예. 뭐가 그런데 저희 뭐가 아시죠? 오늘 이 강의를 있기까지 인연은 그 여기 심재승 대표의 어머니가 저희 산림 아카데미의 11기십니다. 저는 12기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모가운 대표님께서 특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특허가 모가는 여태까지 과일로다가 누군가
누구도 과일로 이렇게 먹어본 경험이 없는데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모가 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저트를 만들고 또 다른 어떤 그 커드 크림을 만들고 모가로 어떤 모가가 과육을 쓰는 그러한 특허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샘플을 받아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아유, 네, 아주 잘 나온 사진이에요. 저희가 광학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특허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잘 나온 사진인데 저희 재료공학과에서 흔히 들여다보는 그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금속들은 잘 볼 수가 있는데 야, 가장 잘 나온 사진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자. 이거는 약간 그 파워가 한 1에서 한 3kW로 찍는 거고 전자현미경으로 찍을 경우에는 한 15에서 30kW로 찍습니다. 근데 모가를 찍으면 다 타더라고요. 예, 좋은 장비로 모가의 과육을 이렇게 찍어보면 다 타서 진주하고 오성하고 이천에 제 제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샘플을 줘서 동시에 저희가 촬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계속 샘플이 타니까 저희는 못 찍었던 거죠. 그래서 후배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한 후배가 이미지는 잡힌다는 거예요. 모가 과육의 이미지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잡히면 이미지를 잡아서 카메라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옆에를 한번 찍어보자. 타기 전에. 그래서 찍어봤더니 네, 이 모가 과육이에요.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사람이? 이거 보세요. 거칠어도 이렇게 거친 과육, 육질이 없어요. 마치 철사 같고, 거칠고, 아주 쉽지 않았지만 벌써 입이 가득하게, 입속에 과육이 가득한 것 같고, 랜덤하고, 어떠한 규칙도 없고, 뭔가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것 같고 아주 거칠어요. 근데 이거를 모가원 그 대표님께서 이걸 숙성을 시켰는데 저한테 얼뜻 구조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조가 다르면 물성이 달라지거든요. 모든 그 구조나 음식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구조나 내면적인 구조가 바뀌면 그 사람의 성품도 바뀝니다. 그래서 찍어봤어요, 이제. 그런 원리로다가 이래요. 기가 막히죠.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세 군데 샘으로 찍었는데 전자현미경으로 찍었는데 보세요. 둥글둥글하고 다공체고 뭔가 씹을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하고 뭐 플렉시블하고 뭔가 저기에 뭔가 이렇게 기능성인 이런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 연구소에서 동시에 그런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조금 뭐 장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몇천 년 동안에 모가 과육을 먹는다고 시도한 데는 아마 모가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지금 디저트도 만들고 그걸 뭐라 그러죠? 까만 거 그거를 젤리 같은 거 양갱이요. 양갱도 만드시고 커드크림 또 다른 어떤 디저트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한번 거절당했어요. 특허 거절당했는데 그 심사위원이 뭐 이런 사진 찍는 거는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모가에 대한 그 특허들이 모가에 대한 특허들이 뭐 간단한 방법이고 뭐 거기서 거기니까 하면서 한번 특허가 거절이 당했는데 저희가 다시 보충적으로 설명을 했죠. 모가원 거는 그렇게 꽉 짠 그런 것이 아니라 과육으로 접근하는 거다. 그래서 특허가 등록이 됐습니다. 보세요, 여기. 심재승 대표, 모가원 대표님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이럴 듯
이런 과학자들은 이렇게 불편한 그 질문이나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침착해지고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안고 동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게 사실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친구 왔네.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과학만 하다가 한 20년 전쯤에 일본 마찌에에서 이효령 교수님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효령 교수님 특강 아주 잘 하시는데 아주 간단한 시예요. 가을밤은 깊어가는데 옆방에 기침하는 사람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혹시 여기서 자주 가족이나 친구한테 인사가 아니라 안부를 물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회장님, 요즘 최근에 누구의 안위가 궁금해서 혹시 안부를 물어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죠. 예. 이사장님 어떠셔요? 그쵸. 예. 사실은 그 상대의 안위가 궁금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들은 그냥 인사하고 안부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11월 말에 이 특강을 들을 때 첫 번째 슬라이드였는데 이효령 교수님의 마음에서 쿵 하더라고요. 아, 맞아. 이게 과학은 일반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주지만 결국 감동은 문학이 주는구나. 예, 그때부터 저희가 습작을 해서 2007년도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세 분이 같이 오시면서도 인사하고 평소처럼 왔지만 노경희 씨가 그렇게 일주일을 잘 보냈는지 은서 씨 안부 물은 적 있어요? 잘. 그렇죠. 저보다도 엄마한테 전화를 해주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사실 친구 때문에 네, 맞아. 저 마이크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저도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이 강의를 딱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이 뉘친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가까운 그 교수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집이 회전하는 직선. 그 당시에 제 화두는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이제 은퇴하면 미리 작업은 하고 있는데 독일어로 번역 중에 있어요. 회전하는 직선. 이걸 독일어로 번역해 보니까 로티어른데 게라데. 선배님 어때요? 독일어로 번역하니까 좋죠? 네, 두 번째가 펠로렌네 그라비타치오, 중력의 상실. 네, 저는 이게 많은 어떤 그 인간 사회에서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중력의 상실과 시작과 끝 이런 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게오메트리시의 아인잠카이트, 기하학적 고도. 그러다가 요때쯤 네 번째로 쓴 책이 저희가 수백억 광년의 사랑입니다. 왜 수백억 광년의 사랑인지는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타이틀을 이렇게 시집 제목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그 친구들이 야, 네 책을 읽으면 그렇지 않아도 가슴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뚜껑이 열린대요. 그런데 이름마저 계속 과학적으로 지니까 좀 이번에는 인문학적으로 지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중마고가 제 원고를 보고 뽑아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만남으로 하늘엔 구멍이 나고 제목 좋죠? 네, 뭔가 하늘의 천체에 별 같기도 하고 무슨 행성 같기도 하고 유성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다 최근에 나온 것이 그 비대칭의 흔적입니다. 저는 일상 모든 저희들의 인간 삶에 흘러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항상 비대칭이라고 봐요. 모든 과거는 모든 순간이지만 오지 않는 미래하고 비교했을 때 항상 비대칭이라고 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백억 광년의 이별, 예, 이게 수백억 광년의 사랑도 기가 막히지만 수백억 광년의 이별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선배님 그래갖고 지금 수백억 광년의 이별을 쓰는데 그것도 번역을 해보니까 아주 굉장히 멋있고 좋더라고요. 예. 이제 시인은 프랑스의 그 시인인 랭보가 시인은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견자다. 뭔가를 발견하는 견자다. 이 정의가 시인이라 그러면 이건 완전히 과학자예요. 과학자가 시를 써야만 되고 과학자가 시 쓰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누가 감성이 풍부하면 저 사람 시인이 되면 좋겠다. 저 사람 뭐 참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예쁘게 쓰니까 시인이 되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시인이 감정으로 쓰는 시인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인은 사유와 집중과 또 때로는 어떤 그 고민과 그런 어떤 그걸로 시가 나오지 그냥 감정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천재. 천재라는 것은 대부분 천재라는 기준은 IQ예요. 네, 보편적인 천재라고 하면 IQ인데 살아있는 배우나 죽어있는 배우나 죽어있는 배우 중에서 가장 IQ가 높은 배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재라는 정의는 이렇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찾는 사람, 그리고 그 찾아낸 것을 소중히 일생 동안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대부분 저는 그 19세기에 인류의 선물로 온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과학자들이 이런 천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천재하면 가장 배우 중에 독서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찍힌 배우가 있습니다. 독서하는 배우. 근데 이 여배우는 미국 민주당의 가장 위험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분은 지금 그 배우의 사진은 지금도 독서하는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지성이었던 아서 뮬러의 부인이었어요. 이 정도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브 몽땅과 프랭크 시나트라와도 연문이 있었고, 심지어 아인슈타인한테 결혼을 프로포즈했던 아주 지식인이에요. 공화당에서는 그 민주당의 위험한 좌파 지식인을 안 죽일 수가 없었죠. 네. 그리고 케네디하고도 연문이 있었던 배우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아실 거예요. 마들린 먼로입니다. 네. 마들린 먼로가 IQ가 168이었대요. 그 현재 살아있는 배우 중에 가장 IQ가 높은 배우는 샤론 스톤 아시죠? 예, 샤론 스톤이 굉장히 IQ가 높은데 샤론 스톤은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소심한 그 아일랜드의 심리학과 출신이에요. 예, 근데 샤론 스톤은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소심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랍니다. 근데 샤론 스톤은 마들린 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 보는 모습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럼 마들린 먼로가 왜 이렇게 일찍 요절했는가? 근데 마들린 먼로는 굉장히 그 가정을 꾸미고 싶었었답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미모 때문에 꾸밀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자기 혐오와 자아 도취 때문에 인생의 부조화로 사실은 일찍 생을 마감한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그래서 인생에는 얼마나 그 하모니제이션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를 살 수 있을까요? 현재. 뭐 우리 신소재공학과 학생들은 아마 많이 질문을 받았었을 겁니다. 현재를 살 수 있을까요? 은영 씨. 현재 살 수 있어? 우리? 체험할 수 있어? 지금 이게 현재라고? 네. 네, 우리 과학자들이 정의하는 1초라는 것은 셀슘이라는 원자가
파동을 91억 번 파동 치는 순간을 우리가 1초라고 합니다. 파동 아시죠? 이런 파동, 파장. 이 파장의 길이. 그것이 91억 번 뛰는 그 순간을 우리가 1초라고 합니다. 그럼 1초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는, 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옆분의 손을 딱 이렇게 잡으면 아마 체온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체온이란 따뜻하다는 것은 인간의 뇌를 통한 시냅스라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인지하는 거죠. 예. 이미 과거죠. 그리고 제가 질문해서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해서 제가 질문한 걸 들었을 때는 이미 제 입을 떠난 파장이죠. 모든 게 과거죠. 제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밖에 저희가 가깝게 보는 별도, 가장 가까운 켄타우루스라는 별도 약 저희들 눈에 보이기 전에 한 4년하고 3개월 전에 떠난 빛입니다. 시리우스라는 그런 별은 약 9년 전에 떠났던 별이고요. 별빛 궁금하시죠? 별빛 궁금하죠? 네, 그래갖고 꼭 그렇게 남자들이 특히나 우리 별 보러 갈까?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먼 데로 유도를 해요. 껌껌한 데로 또 유도하고. 속초 갈까? 강릉 갈까? 네, 그런데 별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별빛. 밖이 훤하죠? 훤하죠? 네, 저게 별빛이에요. 네. 저게 별빛입니다. 저 별빛은 매번 나한테 온 별빛은 8분 전에 태양을 떠나서 나한테 온 별이 있는 거죠. 8분 거리에 있는 별이니까. 빛도 저희들한테 오는데 시간이 꼭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현재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순박한 저희 삶이죠. 이게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보면,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오로지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금방 사라지는 지금입니다. 나머지 과거이거나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짧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저는 사실은 제 눈 뒤에 뇌가 있습니다. 뇌. 네, 제 눈 뒤에는 위치적으로 뇌가 있는데, 뇌가 전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눈 뒤에 있는 뇌도 여러분이 아닐지 몰라요. 하나의 정보 시스템이지.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질문한 가장 먼저의 질문은 너는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럼 너는 어디에 있느냐는 답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얘기는 내가 자주 가는 곳, 자주 하는 행위가 바로 저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네, 한번. 네. 우주의 역사는 137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137억 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다 있었더라고요. 네. Vor 13,7 Milliarden Jahren gab es nicht. Aber es gab doch alles. 이거를 제가 사유하면서 137억 년 전에 과연 아무것도 없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라는 것이 빅뱅에서 터져 나왔을까? 그때 첫 번째 날에 물론 창세기에 나온 거지만 빛이 나왔잖아요. 빛은 에너지입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빛은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으면 중력이 있고. 근데 첫날에 양자역학이 다 완성이 됐더라고요. 예, 첫날에. 그래서 빛하면 이렇게 파장에 의해서, 똑같은 식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식이고, 이거는 막스 프랑크의 에너지 식인데, 이렇게 137억 년에 모든 것이 나왔고, 또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전후에, 닫힌 계에서 전후의 합이
일정하다. 즉 에너지는 창조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예. 단지 에너지는 변화할 뿐이다. 예.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뭐 유한한 존재는 아니죠. 인간도 저는 절대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뭐 좀 복잡하시지만 편한 마음으로 한번 봐주세요. 네. 파동입니다. 빛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빛에는 이러한 파장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입자로 본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장의 길이는 다른데 도착하는 속도는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파장은 다른데 도착하는 시간은 같다. 빛 속도는 일정하다. 빛은 쉬어지지도 않고 굴곡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일정하다. 이게 바로 고전 물리의 진리였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그러한 천재 과학자가 빛도 하나의 입자로 본 거죠. 광자로 보았고, 또 슐레딩거라는 물리학자가 빛은 파장이다.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이 이미 137억 년 전에 첫날에 다 완성이 됐는데 19세기에 와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완성이 된 거죠. 네, 입자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게 별빛이에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런 별빛. 예. 이건 60개의 알갱이 광자가 지나간 거리고요. 이게 파장이 짧으면 162개의 광자가 지나간 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분위기에 이렇게 만나서 자리 배치해서 앉아있는 이 상황이 한 1년 전, 10년 전, 100년 전, 혹시 1억 년 전에 있었나요? 없었죠. 네. 우주가 태어난 후에 아마 처음 있는 날일 겁니다. 오늘이. 이러한 배치가, 이러한 만남이, 이러한 강의가. 그럼 매 강의가, 매 순간이, 매 인간 삶이 몇 년 만에 기다린 만남이죠? 예, 수백억 광년의 사랑이고, 만남이고, 이별이고, 사건이고, 한 번도 같은 게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정말 철저하게 비가역적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철저하게 비가역적인 그러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나 어떤 만남이든 어떤 약속이든 수백억 광년의 사랑이고 만남이고 사건인 거죠. 그러면 아마 저희는 학생들한테도 가끔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는데 누가 자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 손목을 꽉 잡고서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예, 절대 안 도망갑니다. 예, 절대 안 도망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지하게 한 젊은이가 여자친구의 손을 꽉 잡고 너하고 나하고 현대도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극박한 상황인데 그 만남을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래서 당연히 모르겠죠. 그럼 그 학생이 정확히 설명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손을 잡아준다 그러면 뭐 그거는 대단한 감동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 실제입니다. 그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항상 7억 년 만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뭐 매 순간에 극적인 그러한 순간들인 거죠. 네, 운절의 삶은 찰나처럼 헤어지는 중이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유한한 동물이잖아요. 우리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된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을 역으로 우리가 삶을 간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다 만나는 과정인가요? 헤어지는 과정인가요? 절대 헤어지는 과정이죠. 사실은 저희가 야 일주일 후에 만나
그래, 우리 일주일 후에 어디 가자. 기다리는 그 과정마저도 그 기다림의 대상과 헤어지는 중이죠. 어떤 때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자연과학적인 사유를 하고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 또 하루를 헤어졌네. 예, 그런 느낌 안 드셨나요? 이제 오늘부터는 드실 거예요. 예, 오늘부터는 수시로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 손을 꼭 잡고 아, 오늘 또 헤어졌네. 뭐 저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인 거잖아요. 저희 유한한 생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 순간 저희는 헤어지는 중입니다. 사실은. 네. 네. 이별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Der Abschied ist nicht einfach. 선배님, 그렇죠? 네. 뭐 간단히 얘기해서 9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별에 내가 지금 누구와 헤어지고 있는 모습이 전달되려면 9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네. 태양은 항상 8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8분 전의 모습이고. 네. 그럼 어느 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상황이 다 소문이 우주 전체에 퍼지기 위해서는 수백억 광년도 부족한 거죠. 저는 헤어짐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네. 저희 자체가 원자로 왔다가 원자로 변해서 우주의 한 티끌이 되는 것처럼 저희는 저희도 사실은 우리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저는 옛날부터 내가 무한한 존재구나. 예. 아니면 여러분들도 무한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예. 네, 오는 것은 다 처음이고 가는 것은 다 마지막이다. Alles was kommt ist ein Beginn, alles was geht ist ein Ende. 선배님, 이게 공감 가시나요? 맞아요. 저한테 다가오는 것은 처음에 똑같은 게 한 번도 없어. 예, 한 번도 똑같은 감정으로 온 적도 없고, 한 번도 같은 상황에서 온 적이 없고, 떠나는 것이 다시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항상 비과학적이고 자연적이고 스폰테니우스하게 지나가는 그런 마지막 순간들이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매 순간 호흡하는 이 호흡마저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절대적인 호흡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쵸? 맞아. 오늘 은영 씨하고 성희 씨가 최고 대답 잘해서 너무 기분 좋아. 네. 이거는 혹시 요거 보고 이제 우리 김 선생님이 이제 신앙송을 해주실 텐데 이게 혹시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바닥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동영상은 카잔차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나오는 안소니 킨과 그 망한 젊은 사업가가 둘이 그 해변가에서 춤추는 광경이에요. 근데 그 남자들이 춤추는 모습이 그렇게 유연하고 여유롭고 세상을 달관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라고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리스 조르바의 안소니 킨, 저 배우 중에 안소니 킨 되게 좋아하고요. 한국 배우 중에는 이대근 좋아하고 김수미 좋아해요. 이대근 배우는 연기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네. 근데 이렇게 인문학이 필요할 때 이제 곧 신앙송이 될 텐데 저희가 책을 도둑맞았죠. 책이 없어졌죠. 전철이나 이런 터미널에서도 책이 없어졌습니다. 책을 도둑맞았는데 범인은 누굴까요? 책을 훔쳐간 범인. 천 여사님, 대답하셔봐요. 범인은 누구예요? 네. 요즘 다 갖고 있는 우리 미경 씨. 핸드폰이죠? 핸드폰에 의해서 저희가 책을 완전히 도둑맞았어요. 그럼 공범은 누구예요? 공범은? 네, 공범은 우리죠. 네.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어떤 천재들이 그 폰을 만들고 왜 굳이 스마트폰으로 정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 폰이에요. 근데 왜 이름을 스마트폰으로 졌을까? 원래 스마트의 뜻은
스마트의 뜻은 괴로움을 주고 남을 구속하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천재들이 그냥 천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이 폰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구속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스마트폰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런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야 이거 보세요. 아유 진짜 가오서요 안 서요? 모양 빠지죠. 예, 근데 진짜 이렇더라고요. 진짜 어떤 그 아가씨가 터미널에 오더니만 막 두리번거려요. 그러면 바다 의자 밑에서 이걸 찾더니 이거 끊고 거기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자, 세상은 뭘로 가득 찼는지 답부터 얘기하고 김나연 성우님의 신앙송을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번 세상은 뭘로 가득한가요? 세상은 뭘로 가득하다. 사랑이요. 행복으로. 네, 또 세상은 뭘로 가득하다? 만남과 이별로. 저는 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장. 네, 파장은 떨림이죠. 울림이죠. 그럼 파장은 뭐예요? 음악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주는 음악이고 제가 듣는 이 심장 소리만큼 여러분의 심장 소리만큼 아름다운 음악이 있을까요? 한번 궁금하면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들려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김나연 성우님의 신앙송을 요청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김나연입니다. 아까 설명을 KBS 일기라고 했는데 일기면 벌써 80대가 넘어야 돼서 전 투니버스 일기 공채 출신이고요. 성우 이제 29년 차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고 있는 방송은 KBS 생생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밥상이라고 휴먼 다큐 나레이션 하고 있고요. 회사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여러분 수백억 광년 동안 기다려서 여러분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모가원 장홍순 대표님이 오늘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해가지고. 네. 마이크를 약간 좀 떼고 내리시면 네, 죽여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마이크에 대한 욕심이 제가 많아서.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낭송할 시는요, 만남도 없는 이별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올해 5월 달에 너무 사랑하는 엄마와 이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좀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만남도 없는 이별이 있는데 나는 엄마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했구나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은 시입니다.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만남도 없는 이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무, 아직 굳지 않은 돌, 아직 오지 못한 빛에도 죽음이 있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 머물지만 모두 같은 운명이다. 어떤 기다림도 어떤 만남도 이별이 있다.
그러니 울지 마라. 만남도 없는 이별이 더 많다. 그래서 시 두 편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우리들 시가 퍼레이드의 근거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읽으면서 나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시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했습니다. 퍼레이드의 근거가 마치 너, 당신이라는 의미 같아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퍼레이드의 근거. 당신은 신의 작은 속 원자로에서 태어났다. 우주는 당신을 위해 에너지와 땅을 재배하고 별은 4억만 년 떨어져서 움직인다. 자연은 당신이 숨 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이고 지구는 회전하고 있다. 이는 당신에게 잠잘 시간을 주기 위해 밤과 낮을 만들기 위함이다. 당신은 태양과 달을 길들이기 위해 지식과 지혜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자유로이 이 땅을 배회한다. 당신은 선과 악의 힘을 경험하고 부조리와 씨름하기 위해 시를 쓰고 진리를 탐구한다. 신께서는 이 세상이 당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듯 바라본다. 당신은 많은 왕과 왕비의 사랑으로 지금의 당신일 수 있었다. 달콤한 일몰로 하루를 이별하고 사랑하며 보낸 모든 단계와 매 순간 웅장한 이 무대는 당신을 위한 퍼레이드의 근거다. 와.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좋으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요런 작은 책에서도 저런 좋은 시들이 나오니 이런 여기에는 또 얼마나 좋은 시가 들어있겠어요. 그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아끼는 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온통 우주는 파장으로 가득하다. 우주는 음악이다. 라고 해서 저도 시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제가 저도 신앙송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떨림의 근원. 우주는 물질 너머의 음악이다. 존재하는 것은 고유한 진동을 갖고 있다. 지구가 진동하고 우주가 진동한다. 당신과 나의 떨림의 근원이다. 세상은 진동으로 가득하기에 음악이다. 이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이고 끝이다. 바람이 모든 것을 담고 있고 이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까지 기억한다.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 진동은 마음으로 고요히 다가온다. 우주의 떨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위한 음악이다. 네, 저는 우주의 진동으로 가득한 곳이라서 저는 음악으로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시간 동안 이게 강의 듣으시냐고 힘드시죠? 저 음료수도 한번 드셔요. 저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원래 명강의는 강의가 좋은 거는 빨리 끝내는 게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치? 네, 저희는 이런 곳에 삽니다. 네, 저희 우주예요. 우주 속에 있는 태양이라는 별이 날아가는 속도가 총알 속도의 33배랍니다. 저희 말의 이 소리의 속도가 340m를 가요. 초당. 이걸 우리가 마하라고 합니다. 근데 태양이 날아가는 속도가 1600km입니다. 220km per second입니다. 그래서 총알의 속도에 33배로 날아가는 태양을 놓칠까 두려워 그 궤도에서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지구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에서는 자동차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속도의 17배입니다. 지금 이렇게 회전하는 거 느끼지 않으시나요? 못 느끼셔요? 전 가끔 느낍니다, 사실. 여기 서해안 낙조를 보면 우리가 해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낙조. 근데 해가 넘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낙조를 보고 카메라 렌즈를 바꿔서 끼워서 찍으려고 하면 벌써 해는 떨어지잖아요. 그게 해가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 지구가 도는 걸까요? 당연하죠. 네, 지구가 도는 겁니다. 여명이 밝아와요. 여명에도 사진을 찍으려고 렌즈를 이렇게 바깥 끼다 보면 이미 해는 불쑥 올라와 있어요. 해가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 지구가 돈 걸까요? 지구가 도는 거죠. 예. 그럼 왜 항상 여명과 낙조는 빨간색일까요? 붉은색. 가장 파장이 긴 것만 이렇게 여기 파장이 가장 긴 게 있고 이렇게 도니까 붉은색밖에 보일 수밖에 밖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묘합니다. 이게 우리 지구입니다. 티끌보다도 적은. 이런 곳에 저희가 사는데 2007년도가 세계적으로 수학의 해였습니다. 수학의 해.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태양계가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을 찍어봤더니 10의 10승분의 123승분의 1이에요. 이 수치는 정확하게 빛속도와 우주의 크기를 비교해서 태양계를 비교했더니 저렇게 10의 10승에 123승분의 1. 박 박사, 저거 우리 슈퍼컴퓨터로도 계산될까? 그렇지. 거의 불가능한 숫자지. 그러니까 태양계마저도 우주에서 톡 찍었을 때 그 찍은 점마저도 기적 같은 작은 점이에요. 예. 근데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99.86%랍니다. 태양이 그렇게 큰 거죠. 거기에 지구는 얼마나 적겠어요. 지구가 얼마나 적은데 저희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비난과 온갖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가능하면 이제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네. 푸른 행성, 태양계, 우리의 은하 밖의 은하는 모두 삼라만상이 텅 빈 공간이다. 네. 그래서 네, 인간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한 25개의 원자로. 근데 원자는 99.9%가 다 빈 공간입니다. 원자 하나가 축구장 넓이라 그러면 원자의 핵은 약 한 당구공 크기나 아니면 탁구공 크기 정도 됩니다. 그 밖에는 다 전자들이 랜덤하게 뛰어다니는 공간들이죠. 그럼 원자는 99.9%가 다 빈 공간인데 원자의 한 25개의 원자로 구성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거의 빈 공간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삶을 살다가 허망하고 헛헛하고
그렇게 느끼시죠? 이 선생님도. 그죠? 가끔. 원래 그래야 돼 정상입니다. 예, 그래야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원자로 된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늘 이렇게 마음을 되잡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예, 연력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경전에도 사람을 믿으라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믿어라. 성경이나 인도 경전이나 붓다의 경전에서도 사람을 믿으라는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면 뭐의 대상일까요? 한 신부님이 네, 사랑의 대상이래요. 네. 1초 전에 제가, 1초 후에 제가 아니듯이,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도 절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무쌍합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표정 관리하는 그 자체가 이건 기적인 거죠. 좀 불편하면 눈색부터 달라지잖아요. 얼굴도 부락부락하고. 큰일 납니다. 잘못 건들면. 네, 진짜. 네, 저는 세상에서 이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봐요. 네. 그 사람이 차분하고, 사람이 믿을만하고, 사람이 실수를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원자로 구성이 됐다가 나중에 삶을 마감하면 원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 회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 특히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상대를 상대할 때 얼마나 변화무쌍하셔요, 이 회장님. 네. 네, 굉장히 변화무쌍하시죠. 그 내면 쪽은 어떻겠어요? 네, 외면도 변화가 있지만 내면 쪽으로는 얼마나 변화가 있겠어요. 아차, 실수했구나. 네, 저는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학교를 떠나는데 우리 동료들하고 헤어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30년 동안 동료들과의 관계가 참 유리잔을 다루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회의하다가 나가요. 회의하다가 7명이 회의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나가더라고요. 근데 7명이 회의를 하면 7명의 의견이 다 달라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예. 그리고 얼굴부터 벌써 달라지고 그 사람이 희노애락이 얼굴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어떤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예. 너무너무 해피해요, 사실은. 야, 이런 때가 오는구나.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가끔, 어제도 숙소에서, 야, 이런 날이 오네. 예, 그 말은 사람과의 간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온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완성은 적당한 간격이랍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미인의 정의는 뭘까요? 우리 재래공학과 학생들은 다 알아요. 미인의 정의. 우리가 미인이다, 예쁘다. 우리 재래공학들 아니면 과학자들이 하는 미인의 정의는 잘 빚어진 컴파운드다. 공감 가시나요? 잘 빚어진 컴파운드다. 화합물이다. 근데 위험하다. Die schöne Magd durcheinander. 선배님, Die schöne Magd die Welt durcheinander. 맞죠? 예. 미인이 오면 시끄럽고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드리 몬로 같은 경우죠, 사실은. 자, 이것 또 물리식입니다. 사람이 25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체중이 뭐 70kg 이상 나가는 그러한 복잡한 컴파운드인데 과학자들이 1g의 가장 가벼운 원자 1g을 에너지 계산을 해봤어요. 1g. 모든 물질은 반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 에너지는 전과 후가 동일하니까 에너지의 총 합은 2를 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간단한 식인 그 상대적이 아인슈타인식에 1g의 가장 보잘것없는 수소 1g의 에너지를 계산해 봤더니 에너지가 1g이죠. 반수소 곱하기 2하고요. 질량이 1.6이니까 1로 보고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니까 30만 제곱승. 그 다음에 모든 원자는 1g의 1몰의 원자는 부피가 크던 적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엘레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학을 배우면 가장 먼저 몰의 기준을 배울 때 아보가드로 수를 먼저 배워요. 모든 물질의 구성은 몇 개의 알갱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곱해보니까 1g의 수소마저도 이런 에너지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그러니 사람의 에너지는 어떻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진짜.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수소폭탄이라고 합니까? 예, 수소. 예, 뭐가 연상이 되셔요? 이제 끝날 쯤 되니까 제가 좀 여유가 생기네요. 뭐가 연상이 되세요? 한번 이 광경을 보고, 응? 가스라이트? 뭐 그래 맞아 죄송할 것 같아. 무슨 이거 네 뭐가 연상이 돼요? 뭐 그냥 배려 또요 친절 의리 중마고 또 가족 휴가 연상되는 게 그렇죠, 그죠? 이거는요. 이제 이러면 연상되는 그 단어 하나를 여기 지금 뭘 괴어줬죠? 예, 삐딱한 거 제가 키가 모자라서 이렇게 괴어주는 거 괴어주다 그게 원뜻이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사랑이라는 거는 그 상대편의 기울어짐과 부족함과 이렇게 기울다, 끼뚱 기울은 거를 괴주다. 괴주다의 원뜻이 사랑이랍니다. 오늘부터 많이들 괴주세요. 가까운 분들한테. 네, 이제 몇 개의 슬라이드만 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이거는 뭐, 그 배철현 교수가 첫 번째 강의가 위대한 개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수님의 책이 위대한 여정이고 거기에 뭐 부합되는 방법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이 밖에 나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별빛을 체험하실 겁니다. 저게 별이에요. 우리가 별빛이 궁금해서 밤에 기다렸다 보는 별이 아니라 마당에 나가서 손을 꽂아서 직선으로 보면 우주의 그 깊은 우주까지 하나의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서 계시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우주의 끝자락이자 우주의 시작이신 거예요.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면 내 손끝이 하늘 시작이고 하늘 입장에서 봐서는 하늘 끝이고 저는 가끔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안 돼요. 그런 시를 쓸 때 몽산포에 가서 산책을 하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제가 이렇게 하늘을 발로 뻥뻥 차면서 이렇게 가는 느낌을 받았고 갈매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갈매기가 접었다 피었다 하는 것이 하늘을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그게 제가 과장된 표현일까요? 그게 우주와 저희가 합일체일까요? 하나예요. 실제. 나가서 실제 확인해 보시면 따뜻한 별빛 아래에서 이렇게 위를 보시면 광활한 우주와 저하고는 여러분들 간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죠, 사실은. 우리 걷다 보면 괜히 으쓱할 때도 있어요. 괜히 시골길 가다가 산책하다가 전 스스로 가오도 잡은 경우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한 움큼 움켜쥐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움큼 움켜쥐면 137억 년 전에 나왔던 마이크로웨이브라는 파장도 제 손에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이걸 증명한 그 과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탄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그러한 파장, 그 빅뱅의 잔류 복사열이라고 하죠. 예. 자, 그러면 관계예요. 저는 이건 뭐 그 독일의 영성가인 신부님한테 들은 관계인데, 관계가 유지되려면 한 3가지를 기본적으로 뽑는다 그러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이 사랑, 의리, 뭐 경제, 돈, 뭐 관계가 유지되려면 뭐, 근데 이거 답을 뭐 여러 가지 2개 정도는 다 맞추는데 꼭 필수 불가결한 하나가 조건이 돼야 관계가 유지된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응? 응?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마. 아, 그래. 일정한 간격을 둬라. 네, 맞아요. 그래야 사랑은 완성이 된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계, 배려, 노력, 또 신뢰, 네, 믿음. 형님은 저하고 같이 그 신부님의 강의를 같이 들었었어요. 강론을. 근데 잊어버리신 거야. 형님은 저하고 같이 아마 그 요셉 형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야 아마. 근데 신부님이 강론 때 말씀하셨어요. 김차영 신부님이 사람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다른 건 다 깨져도 이거 하나만, 이것이 안 되면 관계는 깨진답니다. 쉐임디시, 부끄러움을 모르면 네, 관계는 깨진답니다. 아무리 뭘 잘해도 신뢰고 뭐고 그 사람의 상대가 부끄러움을 잃었을 땐 공감 가시나요? 진짜 공감 가셔요? 그럼 오늘 이거 하나만 갖고 가셔도 본전 뽑으시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거 그 신부님의 강론을 들었을 때 진짜 너무 공감이 갔어요. 요즘에 저희 인문학자들이 좋은 뜻에서 인문학을 기획을 했고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저는 가장 필요할 때가 인문학은 이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그 포스터에 시인이라고 하지 않고 작가로 썼어요. 작가. 왜냐하면 그 오민석 교수님이 시인이시고 평론가시니까 오민석 교수님을 평론가 및 작가로 쓰고 저를 시인으로 싹 올렸더니 김 박사 내가 시인이고 그러니까 시인으로 좀 해줘. 근데 포스터에 둘이 시인이 되니까 좀 가오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 됐어요? 그랬더니 됐대. 그래서 작가로 썼거든요. 근데 요즘 작가 보니까 정치가들이 다 작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북 콘서트는 정치가들이 다 하더라고요. 요즘 뭐 정치가들 보면 이렇게 선거철이 왔더니 정치가들이 다 작가더라고요. 그리고 큰 책방에 가서도 보면 대부분 베스트셀러들이 뭐 정치했던 사람들 아니면 정치에서 퇴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그 작가 나중에 작가 안 쓰려고요. 윤미향 씨가 맞나? 그분도 북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출판 기념회. 오늘 숙소에서 나와서 덕산에서 오다 보니까 김학민 원래 그 순천향대학 정치학과 교수예요. 저하고 친구예요. 그 충남 테크노파크를 유치할 때 같이 프로포즈를 썼던 4명 중에 하나인데 김학민 교수도 출판 기념회 하더라고요. 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은. 행복하신가요? 형님 행복하셔요? 그렇죠. 예, 저도 행복해요. 예. 이모 행복하셔요? 병호야 행복하니? 그래 행복해. 우리 박 박사는 어때?
그래. 모든 불행은 파스칼이 모든 불행은 홀로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것도 공감 가시나요, 혹시? 네. 모든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고 그래야 공천도 받잖아요. 네. 그래야 당론이 나오고 모든 게 합해서 그래서 저는 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공감 갔고 지금도 실천하려고 어두운 아주 그 숲속으로 집을 짓고 들어가 앉아 있는데 현실은 또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모든 인간의 불행은 홀로 조용한 방에 앉아 있을 수 없으면서 생겨난다.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구로 하면서 강의를 끝낼게요. 이거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쓰신 소창다명 사구자. 네. 작은 창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온 작은 창이 있어 나로 하여금 오래 앉아 있게 한다. 이건 아마 그 시대의 스승이라는 신영복 선생님이 22년 동안 독방에서 버틸 수 있었던 그러한 그 힘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쓰신 이런 작은 창, 왜 작은 창이냐면 큰 창이면 별 그게 없죠. 작은 창에 들어올 때 의미 있고 그래서 그 신영복 선생님께서 작은 창에 들어오는 햇빛을 쐴 수 있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값어치는 있다라고 본전을 뽑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제가 사회를 볼 때는 질문을 하실 분 질문 있냐고 여쭤보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나누기 좀 할까요? 장 선생님, 가평서 먼 데서 오셨는데. 궁금한 게 네. 이 소가 이제 세슈 91억 번 파장. 네. 그러니까 그걸 재보니까 세슈 91억 번을 진동하는 게 아니고 92억 번 진동하는. 저희가 정의를 내린 거죠. 과학자들이 가장 안정한 원소 중에 1초라는 정의, 그 짧은 1초라는 정의를 재봤더니 그 파장이 91억 번 뛰는 순간이 셀시움이 가장 안정되게 뛴 거죠. 그걸 1초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그렇죠.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초라는 시간 안에 파장이 뛰는 것을 네 번 파장이 뛰면 4헤르츠라고 하고 60번을 뛰면 60헤르츠라고 하고 70번을 뛰면 70헤르츠라고 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시간은 그 전에 정해진 것 같은데 1초라는 건 네네. 세슈 91억 번 진동하는 건 최근에 한 것 같은데 네. 그전에도 그게 1초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 과학에는 항상 측정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대부분 19세기. 그리고 과학자들의 놀라움은요. 저는 과학자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 3명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뭐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아보가드로 수 1g의 원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아보가드로 수하고 켈빈경의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0도로 가야만 원자의 움직임마저도 제로에 가깝다. 야, 이걸 어떻게 쟀을까요? 지금 마이너스 70도 어마어마한 그 냉각 온도를 현대 장비로도 특수한 장비로 다 얼리는데 그 켈빈경이라는 영국 귀족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270도로 가야만 원자의 떨림마저도 이렇게 조용할까?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 우주의 온도가 지금 마이너스 절대 온도 2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71도죠.
가장 사유가 깊은 그 사람들이 뭐 영성가 아니면 뭐 수도자 아니면 무슨 뭐 그 메디테이션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인 줄 알았더니 제가 실제 시를 써보고 과학을 해봤더니 이 두 사람들의 사유가 가장 깊어요. 깊어야 되고. 네. 혹시 네. 137광년에서 광년이라는 뜻을 좀 정리. 네, 광년은 빛으로 1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대충 얼마나 되는가요? 어마어마해요. 뭐 90m 조 단위의 킬로미터죠. 네. 1광년은 빛으로 1년 동안 네. 24시간씩 해서. 그러면 태양의 거리는 여기서 8분 거리입니다. 달은 1초예요, 1초. 달은 빛 속도로 1초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달은 1초 전의 모습이고 태양이 순간 딱 사라져도 우리한테는 태양빛이 8분 정도는 존재하는 거죠. 그니 1광년이라는 것은 빛 속도로 1광년이라는 것은 제가 수치로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리죠. 네. 그리고 아까 25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네네. 대충 25개는 다는 아니라서. 네, 25개의 원자는 기준을 아이론을 정해서 원자 번호 철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높은 그 무거운 원자는 우리 몸속에도 있죠. 그걸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하죠. 그게 많을 때 중금속에 중독이 됐다고 하고. 네, 그래서 원자 번호가 25분까지의 철을 기준으로 해서 25분까지의 네, 그게 우리들한테 다 그 구성이 되어 있는 원자들이 있죠. 이사장님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그냥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 결론이 있는데 지식을 내가 얻고 이 결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이거를 지식을 얻고 나니까 이 지식의 결론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네, 그거는 지금 사랑을 굳이 만들려고 네. 지식을 쓰시는 건지 지식을 사고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고 관계구나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시는지 사고의 절차가. 네. 저는 이 책이 저희 아마 책방에 가보시면 한국에서 큰 책방에 있는 과학 서적 중에 98%가 외국 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국내 학자들한테는 국내 학자들에서 과학 에세이가 나온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한 7년간 독서 노트를 정리한 책입니다. 사실은 7년 동안 그 과학 서적이라는 서적은 다 많이 읽어봤죠. 집중적으로 편식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국내에도 과학 서적이 좀 국내 학자가 쓴 책이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들은 사실은 과학의 지식의 수준에서 거의 상식적인 거고요. 천체물리나 물리, 그리고 저희 저 지도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그 화학이나 물리를 하신 분들이라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때 보면 이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자연에 대한 원리나 이런 것이 대화가 됐었고, 저도 많은 책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몰랐던 걸 아는 거죠. 사실은 이 자연과학적인 진리는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주변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기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장수님 내가 이 선물을 드릴게요. 네, 네, 선배님 뭐 궁금하신 거 없으셔요? 네, 오셨어요. 또.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심 대표, 재승 씨, 네. 사실은 이렇게 재승 씨하고 저하고 인연이 된 것도 사실은 산림 아카데미라는 그 교육을 받고 저도 한 4년 전부터
살림을 경영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11기구, 제가 12기구, 그러면서 일단 살림 아카데미 모임에서 이렇게 인연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재성 씨를 만났고 이런 둘이 위기 탈취를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인문학 여행길로 한번 꾸며보자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심 대표님의 한번 말씀 좀 한번 듣고 마무리할까요? 아, 네. 그래. 네, 저는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4회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강의를 주최하다 보니까 좀 속으로 좀 고민도 많았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멘토님이신 교수님 덕분에 잘 이렇게 4회까지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강의도 해보고 다양한 도전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청년 창업가로서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오늘 다 초대되신 거죠? 네, 앞에 내빈 분들은 여기 안생가든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 옛날 그 집이라는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마치기 전에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네,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